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지난 8일 차세대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의 입지 세울 곳으로 이제 청주 오창이 선정이 됐습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선물이다라고 기뻐하는 분들도 많은 반면에 또 그 가운데서도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또 철저하게 준비해야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방사능 가속기 유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또 앞으로의 일정, 풀어가야 할 과제들을 하나하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충청북도 신성장 산업국 김상규 신성장 동력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옆으로 충북연구원 상생발전연구부 조진희 연구위원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 왼쪽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주한 대형연구시설 기획연구단장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이원규 팀장님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준비된 화면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사업비만 무려 1조 원대, 꿈의 빛으로 불리는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 예정지로 청주 오창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수차례 준비 회의와 서면 검토를 진행하였고 또 발표 평가와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 개의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2008년 방사광 가속기 2기를 구축하는 정부 첫 사업에서 경북 포항에 고배를 마신 뒤 무려 12년 만의 성과입니다.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청주는 후보지 4곳을 대상으로 이뤄진 발표 평가에서 90.5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막판까지 경합을 벌인 전남 나주의 3.1점 차, 평가 항목 전반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는 평가 항목의 전반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특히 지리적 여건과 발전 가능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와 KTX역이 가깝고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한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이 주변에 많아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총선을 전후해 한 달 동안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는 결국 준비된 도시 청주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자, 다시 봐도 우리 충북 도민들께서는 뭐 질리지 않는 화면일 것 같습니다. 이제 방사능 가속기 충청북도가 이제 차지를 하게 됐다는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일단 저렇게 보도를 접했을 때 네 분 첫 번째 받으셨던 그 느낌은 어떠셨는지 혹시 키워드로 좀 쉽게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 조 연구위원부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사능 가속기는 저희 충북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표현하자면 새로운 희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네. 네, 그 배경에는 방사능 가속기를 통해서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의 신성장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안게 됐다라는 점을 표현을 했습니다. 네. 우리 김 과장님은 보도 접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요즘 TV 드라마에 방영도 되고 있고 또 그리고 웹툰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예. 화양연화라고. 화양연화. 예. 저희 뭐 지금 MBC 드라마 인생에서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네네. 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어쨌든 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좋으셨을지가 지금 단어의 키워드에 그대로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단장님은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간단하게 인과응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2008년도에 충북이 한번 노력을 했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을 했었고 특히 2018년부터 정말로 준비를 잘했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한 대가가 이번에 이렇게 좋은 결과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인과응보 그만큼 땀 흘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실이 그렇죠.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팀장님. 예, 저도 주말 내내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네. 어려운 사자성어를 찾다가 아주 쉬운 단어로 예, 사자성어 선물이라고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물이요. 예. 충북 도민분들과 이제 관계자분들에게는 정말 한 번의 실패를 딛고 정말 새로운 목표를 쟁취하게 된 정말 자존심이라는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과 세계 시민분들에게는 정말 첨단 과학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정말 아주 소중한 그런 기회, 선물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10년 전에 포항에 있는 선형 가속기 구축대도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네. 나름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별로 제가 쓰이지를 못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또 소중한 기회를 한 번 더 마련해 주셔서 이번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속기 구축을 위해서 좋은 가속기가 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네 분과 함께 뭐 토론 진행하면서 오랜만에 키워드로 아주 기분 좋은 키워드만 이렇게 듣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더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뭐 뉴스에서도 접하셨겠습니다만 이제 나주라든지 춘천, 포항까지 다 제치고 이제 충북 청주가 이제 5창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선정될 수 있었던 비결,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뭐 자유롭게 김 과장님입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첫 번째 그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의 그 단합된 지지가 아니었겠느냐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그 준비된 재수생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박사님께서 2008년도에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 후에 저희가 2018년부터 다시 도전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발표할 때 평가에서 준비된 재수생이라는 그런 그 얘기를 해서 상당히 어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착실히 준비했다는 점, 그게 좀 저희가 보기에는 성공의 요인이라 보고요. 예. 또 세 번째는 그 치밀한 유치 전략에서 저희가 승리를 했다. 지금 나주 같은 경우에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할 때 거기는 낙후 지역 해소라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거기서 대응을 했고요. 저희는 국가 전체의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국토 균형을 떠오르고 있는 그 강우축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국가 전체의 균형 차원에서 저희는 대응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세 번째 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 사실은 방산가수기가 국가 시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가 주도로 주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지역의 그 지자체의 역할 참여를 나름대로 좀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운영비 부분 같은 부분을 하나의 지원 계획에 담아서 나름대로 그런 짜임새 있는 전략이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보통 이번에 준비된 재수생이었다는 표현을 좀 많이 저희가 듣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재수생들이 학력이 일반 고등학생들보다 좀 높은 건 사실이겠으나 뭐 재수생이라고 해서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다른 요인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좀 방사관 가속기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이 가속기 시설 하나가 많은 실험을,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 네.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있는 오송에 위치한 신약 개발을 돕는 그런 기관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정말 신약 개발에 이 장비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계속 설명드리고 저희 이사장님 설득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재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은 총동원해서 홍보하고 직원들과 같이 참여하고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 과장님 말씀하신 단합됐다는 면에서도 진짜 같이 옆에서 이렇게 노력을 같이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혹시 저희가 짚어보지 못했던 성공 요인 또 있을까요? 예. 재수생이라고 하는 측면은 그동안 2008년도에 저희가 이제 처음 유치를 도전을 했다가 그 이후에 충북도가 그 과학기술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강소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기도 했고요. 천복단지 그리고 바이오 중심의 국가산단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최근에 그 대전하고 연계하는 그리고 지역 대학과 협력해서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특히 이 방사선 가속기 활용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2008년도 이후에 청주국제공항이 상당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사선 가속기를 이용해서 국제적 협력 가능성도 상당한 부분 확보가 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드리니까 뭐 자연스럽게 뭐 1, 2년 그냥 이렇게 집약해서 노력한 끝에 이루어낸 결실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까 이 단장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2008년에 일단 우리가 한번 고배를 마신 이후에 거의 뭐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오셨을 텐데 우리 김 과장님께서 추진 과정 잠깐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저희가 이 방사능가속기 구축은 사실은 충청부터 단독으로 사실은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예. 저희가 18년도에 그 수요 조사 용역을 이미 시작을 해서 저희가 19년도 1월 달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공식 과기부에 그 구축 건의를 한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그 대통령님도 방문해서 건의를 했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용역까지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일본 수출계가 터지면서 전국 공론화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공모 형태로 갔는데 저희가 공모 이후에 나름대로 좀 대응을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 게 먼저 네네. 국회 토론회도 대국민 우리가 공감대 차원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예. 또 유일하게 했습니다. 또 그리고 금년 1월 달에는 그 4개 시도, 충청권 4개 시도 공동 건의문도 채택을 했고 그다음에 뭐 2월부터 거의 4월 달까지는 뭐 도의회, 뭐 기초의회 그리고 23개 그 경제단체가 또 건의문 채택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일 그래도 힘을 주신 도민 서면 운동을 저희가 그 4월 초부터 했는데 사실은 185만이라는 도민이 서면 운동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 힘에 더불어서 어쨌든 결과는 좋게 나왔는데 저희가 지난 5월 그 8일 날은 일단 그 대상지 선정이 됐을 때는 그 우선 대상 협상자로 예. 그렇게 선정이 된 거고요. 21일 날 최종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충북이 확정된 겁니다. 예. 뭐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더더욱 더 기쁜 소식이 드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18년부터 준비해 오다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공론화가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함께 한편으로는 공모가 되면서 이 테이블에 결국은 다 올려진 셈이 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충청북도가 참 자칫하면 삐끗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대응을 잘했다라는 표현이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덧붙이신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저희들이 같이 그 노력을 하면서 전략을 짤 때 저는 과학자로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오창의 방사능 가속기가 유치됐을 때 얼마만큼 그 이익이 있느냐, 예. 그 국민적인 이익이 얼마나 극대화됐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 오창이라는 위치가 전국에서 가운데에 있고 그다음에 배후의 대동연구단지를 비롯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과학의 코어 그 퍼실러티들이 다 이제 이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특정 지자체에서는 너무 좀 소외된 쪽을 너무 멀리하면 안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것은 거대 과학 연구 시설입니다. 그래서 예.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많아야 되고 산업체와도 연계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산업체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느냐, 또한 어떻게 하면은 학교와 연구소도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느냐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전략 계획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아마 이렇게 좋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충북 청주에서 이제 오창 쪽에 유치하게 된 것은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좀 어렵다 보니까 몇 번 들었어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기계인지 또 어떤 분들이 이제 방사능 가속기 뭐 방사선 가속기 이렇게 좀 용어도 살짝 헷갈리면 아주 또 의미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방사광 가속기가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좀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예,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예. 되게 어렵기 때문에 어렵게 예. 말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을 시키게 됐을 때 그 자석 등을 이용해서 전자의 방향을 바꾸어주면은 네. 전자가 원래 가려던 방향으로 굉장한 다양한 에너지를 가진 여러 빛이 방출이 됩니다. 그 빛을 우리가 통틀어서 방사광이라고 하는데 예. 즉 방사광을 만드는 가속기가 바로 방사광 가속기고요. 실제로는 가속기라는 개념보다는 빛 공장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네. 매우 다양한 빛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중에서 우리의 필요에 맞는 빛들을 선택을 해서 우리의 목적에 맞는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을 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은 그거를 연구 결과로도 내놓을 수도 있지만 산업체 지원을 또 통해서 산업체의 예. 경쟁력도 우리가 향상시키는 그러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방사광 가속기라고 합니다. 예. 뭐 일견에서는 뭐
커다란 현미경이다라는 표현도 쓰던데요. 뭐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조 박사님? 일단 앞서 이주환 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저는 지역 차원에서 이 활용성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일반 그 도민분들께서 용어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 활용될까를 좀 그 미처 생각을 못 하시는데 상당한 그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방사능 가속기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충북도가 그동안 역량을 키워온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화학 산업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미세한 그 영역의 연구, 우리가 예.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영역의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과학 장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 박사님께서 이제 활용하는 면에 대해서 잠깐 짚어주셨는데 이 방사강 가속기 뭐 빛공장이라고 아까 표현하시니까 좀 이해가 더 빠르긴 합니다만 이게 정말 이렇게 꼭 필요한 시설인가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 좀 더 얘기를 해보죠. 예, 팀장님. 예. 저희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재단 저희 기관이 하는 일이 신약 개발을 도와주는 기관인데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 일종의 방법이 크게 이해하시기 좋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병의 원인이 되는 이제 자물쇠가 있다면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를 만들어 놨다가 예. 하나하나 다 껴보는 거죠. 그래서 열어보고 하다가 척 열리면 이게 약이 되는 거죠. 일종의.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기존에 많은 분들이 했던 방법이라고 하면 이 가속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자물쇠를 놓고 봅니다. 이 안에 구멍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원리로 어떻게 돌리면 열리겠구나라는 거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빛공장에서 나온 빛으로 그게 볼 수 맞습니다. 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보고서 그러면 이런 구멍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돌리면 열릴 테니 이거를 사전에 과학자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약을 만들 수 있는.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단 이 방법이 두 개가 다 동시에 진행됐을 때는 정말 좋은 약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시너지가 나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약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일종의 우리 어려운 말로 제형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캡슐이 뭐 제대로 정확한 두께로 쌓여 있는지 아니면 약이 우리 몸에서 오래 갈 수 있도록 뭘 좀 섞기도 하는데 예. 그게 정말 골고루 섞여 있는지 잘못 단 게 들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몸에 삽입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 표면 처리는 잘 됐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이 혹시라도 오염돼서 들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장비고 그래서 저와 같은 신약 개발하는 과학자뿐만 아니라 네. 많은 과학자들이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지어지면 빨리 가서 이용을 해보고 싶으시겠어요? 아마도 제가 제일 강해서 그 마음이 그래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잘 지어져서 이제 잘 운영될 때쯤 되면 저는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아이고 세상에. 예. 하지만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후학들을 위해서 좀 시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예. 설명을 잘해주셔서 그러니까 약을 개발하는데도 그렇지만 완성된 약의 어떤 완성도를 살펴보는데도 없어서는 안 되는. 예, 맞습니다. 예. 유 전단님 뭐 덧붙이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뭐 신약 개발에서 아주 기본인 단백질 구조 분석이 방사능 가속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는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일반인들도 많이 아실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반도체, 네.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도 신소재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성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신소재를 우리가 그 규명하는 데 있어서 또한 신소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방사능 가속기가 필수적인 장비이고요. 예. 또 하나는 에너지. 요즘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소재, 특히 배터리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방사능 가속기를 이용하면은 그냥 실험실 안에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거의 훨씬 수십 배 더 빨리 분석을 할 수 있고 더 빨리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사능 가속기가 이런 첨단 연구에 다 사용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 일본, 유럽의 방사능 가속기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투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아쉽게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할 만한 방사능 가속기의 성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만약 10년 전에
충북에서 했을 때 지었으면 지금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네. 하지만 그런 면은 좀 아쉬운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이제 시작을 하니까 이 새로운 방사능 가속기가 앞으로 5, 6년 후에 지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매우 아주 파워풀한 그런 그 큰 연구 시설이 우리나라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모두가 다 연구를 하게 되고요. 이게 좀 늦게 지어지는 만큼 그래도 더 이제 발전된 더 성능이 성능이 좋아진 좋은 거죠. 예. 방사능 가속기를 가질 수 있겠죠.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으로 한정됐을 때도 이제 이걸 유치하면서 경제 효과 이거 아무래도 우리 충북으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들리는 제가 이게 접한 뉴스로만 생산 유발 효과가 6조 7천억 정도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숫자가.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와닿는 도움이 될 것인지 충북 지역에서 어느 정도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점이 우리 도민들께서는 가장 또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건 조 박사님께 먼저 좀 예. 네. 생산 유발 효과는 투입되는 비용에 따라서 그 비용에 대한 사업이 추진이 되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직간접적인 영향에서 발생하는 이제 생산액의 기대 효과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투입되는 비용이 그 사회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마어마합니다. 지역에서 이제 추진되는 사업치고는 이제 상당히 규모가 있는 사업인데 구조를 보면 토지 조성비를 포함해서 건설비가 약 1조 원 가량 예.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충북도 청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방사능 가속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약 한 7,700억 가량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2028년도에 방사능 가속기가 예정대로 운영이 되면 매년 약 500억 가량의 운영비가 투입이 되고요. 네. 이런 그 비용, 투입되는 비용에 따라서 유발되는 생산 유발 효과가 전국적으로는 9조 2천억 가량, 그리고 충북 차원에서는 5조 3천억 가량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다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하게 시간을 두고 누적되는 효과다라는 부분도 같이 지켜보면서 이 효과는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반감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좀 경주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지역으로는 어마어마한 네. 뭐 돈이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아까 이제 토지하고 이제 지어지는 건설 쪽만 이제 1조 원 정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건설 경기에도 이게 파급력이 대단할 것 같긴 한데 일단 크기가 크죠.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 이제 저희가 아까 화면에서 보면 이제 동그란 모양으로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저게 축구장으로 치면 뭐 어느 정도 사이즈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어느 정도 건설 경기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 그 규모 면에서 보면 예. 이제 그 저희가 시각적으로 보는 방사능 가속기 그 동그란 형태의 예, 시설은 가로 세로 500바이 520m 가량의 규모입니다. 예. 그 평면 면적만 놓고 보면요. 근데 이제 투입되는 건설비에 따라서 파급되는 건설 효과는 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 건설 분야에서 약 3천억 가량의 부가가치 효과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 부분에서는 건축물 건설 분야에서 약 4,400여 명, 그리고 토목 건설 분야에서 약 1,700여 명의 고용 파급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예.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거죠. 저희들이 동그랗게 봤던 그 화면은 그게 방사능 가속기의 전부인가요? 또 그걸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또 있어야 되는 공간이라든지 이것까지 하면 더 커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죠? 네, 실제로는 그 현재 포항에 있는 3세대 원형 방사능 가속기의 그 동그란 그 둘레가 예. 약 290m가 채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오창 방사능 가속기의 둘레는 800m. 아우, 이기 그래요. 때문에 거의 예. 포항 방사능 가속기의 2.7배에 가까운 예. 굉장히 큰 규모고요. 그래서 그 규모 안에 가속기가 돌아가면서 그 안에 실험실이 약 40개에서 50개가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규모인데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이제 이용자들이 올 때 묵어야 될 숙소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 이외에 또 연구동도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좀 큰 예. 그런 그 거대 연구시설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팀장님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제가 그 최근에 뭐 본의 아니게 포항 가속기를 활용을 못하고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정말 부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아랍권에 있는 국가 포함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공간에 있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토론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네. 이게 아마 우리 오창에도 저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겠다. 그런 예. 공간이 있어야겠다. 가속기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밖에 부대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계획에 물론 들어가 있겠지만 예. 좀 더 세밀하게 잘 좀 보다듬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충청북도에서 더 또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지금 예. 말씀하셨듯이 그 경제적인 효과 부분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산업 유입 효과입니다. 이거는 예. 사실은 가치로서 저희가 이제 추론하기도 어려울 부분인데 이 지금 저희 오창에 지어지는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는 그 포항 가속기보다도 어쨌든 간에 산업용 측면에 초점을 맞춰주는 가속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 그 활용 산업들의 어떤 유입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저는. 예. 그래서 지금 조 박사님이 말씀하신 뭐 전국 대비 뭐 9조의 뭐 경제 효과, 뭐 충북 대비 뭐 5조의 경제 효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도나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조기에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이제 뭐 국가적으로 참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뭐 다른 이번에 후보 지역들도 이제 다 나름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의 어떤 것들을 내세웠겠습니다. 근데 이제 청주 역시 뭐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이 기대 효과 이루어지는 어떤 이익 같은 거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과장님. 저희가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요 활용 산업이 지금 우리 충북에 나름대로 지금 집적돼 있는 그 산업이 반도체하고 바이오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의학 의료기기 산업 쪽하고 이제 화학물질 산업 쪽인데 이 부분의 어떤 질적 성장은 상당히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떤 양적 측면에 좀 만약에 나름대로 중심을 두고 왔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질적 성장 차원에 나름대로 초점이 많이 맞춰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외적인 경쟁력도 산업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뭐 경제적인 효과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제 둘러서 뭐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 이익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혹시 얘기 나오지 않았던 것들 뭐 있을까요? 여기가 또 그 후길이 원래는 소각장 이슈가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었는데 이제는 발전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꿈꾸게 됐다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뉴스도 좀 나오긴 하는데 다른 효과 혹시 짚어보지 못한 것 더 있을까요? 예, 조 박사님. 이 오창 지역은 국가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저희 그 지역에서 보면 최근에 국토계획에 강호축이라고 하는 국가 신성장축이 최근에 국가계획에 반영이 됐는데 그 의미는 국토공간의 X축의 중심이 청주, 특히 오송을 중심으로 한 오창, 요 일대가 이제 국가적인 성장 거점 지역의 위상을 확보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 이남 지역과 충남 그리고 강원권 그러면서 이제 호남권과 경북권으로 이어지는 국가 빅3 산업,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산업 이런 국가적인 핵심 산업 생태계가 이 오창을 중심으로 한 국토 중부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 가속기가 네. 국토 공간의 중심에서 이 국가 빅3 산업의 성장 효과를 전국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다른 분들 위원장님. 예,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충북만의 효과는 아니고요. 예.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그 앞으로의 미래를 지금 책임져야 되는 그런 효과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젊은 청년 과학 기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인력 선순환 구조를 이 새로운 가속기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1년에 약 6천 명에서 7천 명의 새로운 박사 과정이 이 공대에서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예. 이분들을 지금 소화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방사능 가속기가 오창에 건립이 되면은 적어도 이 중에 약 500에서 1000명 정도는 물론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이 포항 방사능에서는 그걸 못했거든요, 사실. 예. 그러나 오창 방사능 가속기에서는 그 젊은 그 청년 과학기술인들을 우리가 흡수해서 전문 인력으로 우리가 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전문 인력들이 결과적으로는 한 10년 후에는 다시 가속기에서 일을 하거나 예. 아니면 주변으로 산업으로 퍼져나가서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이 청년 과학기술인을 제대로 우리가 그 소화를 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가속기가 10개가 돼도 대한민국이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 우리 이번에 그 오창 방사능 가속기 유치 계획서를 보면은 인력 양성 계획도 굉장히 알차게 저희들이 사실은 신경을 써서 만들었고요. 이거보다 더 이제 잘 돼서 실제적으로 젊은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이 가속기를 통해서 대한민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밑바탕을 우리가 네. 제공하는 그 효과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청년 과학자들 말씀하시니까요. 혹시 이렇게 뭐 젊은 고급 인력들이 지역으로 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 뭐 새로운 인구가 좀 더 늘어난다든지 도시가 좀 더 이렇게 새롭게 신도시가 좀 발전한다 이런 가능성도 혹시 짚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 산업 유입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뭐 인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같이 유입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예. 그 저희가 가장 그 앞으로 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조금 장기적인 차원에서 좀 바라본다면 오송하고 오창을 연결하는 포함을 해서 어떤 그 판교 테크노밸리 수준 가는 그런 예. 테크노밸리 조성 계획이 나름대로 좀 수립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도시 발전 계획 수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차원에서 산업 입지는 산업 입지대로, 뭐 연구 입지는 연구 입지대로, 또 정주권 그 공간 뭐는 뭐 정주권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된 그런 도시 계획이 새롭게 좀 구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예. 정말 더 세심하고 꼼꼼한 여러 가지 또 준비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 일단 로드맵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회장님? 일단 그 구축 그 일정은 과기부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예. 저희가 그 지난번에 과기부 일정을 보니까 2021년에 그 상세 설계하고 건축 설계가 들어가고요. 2022년도에 이제 착공이 돼서 2027년에 준공이 되고 2027년도에 준공이 되고 28년도에 이제 운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영 차원에서 과기부에서는 이제 가속기 이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예.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다. 그게 아마 내년 초에 예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에서도 과기부의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추진단 구성도 좀 하고 저희가 그 세부 지원 계획에 대한 그 용역을 바로 수행을 할 겁니다. 예,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이제 김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하나가 방사능 가속기가 들어서면 그걸로 들어서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유입되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 아까 이제 오송까지 연결되는 테크노밸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사업들 벌써 눈길 끄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군요. 예를 들면 저도 뭐 뉴스에서 제가 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만 은퇴한 과학자들의 마을, 뭐 사이언스 빌리지였나요? 조성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요 얘기 뭐 다른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 뭐 있을 수 있을까요?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과장님부터. 예, 저희 그 교통 인프라 차원에서 KTX 오송역에서 부지까지 연결하는 그 전용 도로를 좀 개설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방사능 가속기가 국가 운영 시설이다 보니까 예. 그게 국가 주체로 운영되다 보면 사실은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운영비를 좀 지원해 보겠다. 그래서 거기에 역할을 나름대로 좀 하고 참여를 좀 해서 우리 지역에 보다 더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비에 대한 지원 부분을 좀 검토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운영을 그 제대로 참여를 하고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방사능 가속기구 활용 지원 센터 구축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사이언스 빌리지 그 마을 조성하는 부분 문제는 예. 어쨌든 간에 방사능 가속기를 요번에 계기로 해서 국제 그 석학들을 좀 예. 모셔다가 후황 양성도 좀 하고 기업에 대한 그런 기술 지원도 좀 하고 그런 차원의 하나의 과학자 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청년 과학자도 이제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이런 은퇴한 과학자들 모시는 것도 향후에 이제 좀 폭넓게 눈에 떠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전체 커뮤니티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이런 그 일본, 중국에 비해서도 우리가 좀 폭이 좁기 때문에 예. 사실은 우리가 그 고경력 과학자들의 그 고급 인력을
단지 은퇴했다고 우리가 그냥 버려두는 건 예. 그건 국가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분들의 능력도 최대한 우리가 다시 그 활용을 해서 그 최고의 방사능 가속기를 짓고 또 그분들이 교육도 잘 하시고 예. 그분들의 갖고 있던 그런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전수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과학자들이 그 고경력 이후에도 우리가 언제든지 쓰임새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예. 또 젊은 인력들도 더 그 과학자 하겠다는 그 마인드가 더 생기잖아요. 예. 예. 만약 은퇴했는데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안 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아주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쭉 만들면 이게 바로 이제 인력 선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많은 그 청년들도 과학적으로 들어오게 될 테고 예. 그 노하우는 전수가 될 테고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러한 그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거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영규 팀장님 다 지어지고 나면 이제 은퇴할 때다 그래서 아쉬워하셨는데 혹시 계속 뭐 제가 뭐 사이언스 제일 페이지. 먼저 뭐 제일 행복할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예.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야 될 시설이 맞고요. 예, 그래서 이제 네네. 은퇴 후에도 후학들 양성하고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경험들 같은 거를 후학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저 역시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실제로 이게 지어지면 좀 그만큼 효용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꼭 이영규 팀장님 위한 자리는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R&D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생각할 수 있는 사업도 조 박사님 뭐 있을까요? 이 방사광 가속기가 이제 건설이 되고 이제 운영이 되려면 이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과학자분들은 연구를 하실 수 있는 기반이 되셔야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과학자분들이 연구를 하시려면 상당한 그 예산들이 필요할 텐데 예. 이 과기부에서 지원할 분야들이 있고 또 지역에서 또 지원할 분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충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방사능 가속기 제한 유치서를 작성을 하면서 지역에서 젊은 과학자들이 이 방사능 가속기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 부분을 상당히 치밀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지금 충북도에서 청년 연구자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확대해서 이 방사능 가속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청년 연구자 지원 사업으로 그렇게 운영한다는 계획을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이제 젊은 그 창업자들이 네. 얼마나 이 방사능 가속기 연구 성과를 활용해서 부가가치 높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연구와 창업 그리고 연구의 결과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이런 그 연구 산업 생태계의 징검다리를 우리 충북도에서 차근차근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로드맵에 따르면 이제 2028년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말 준비를 잘 해야 열매가 많이 맺히는 나무를 잘 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앞으로도 이제 차질 없이 계획대로 그리고 엄청난 시너지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방사능 가속기 시설이 되려면 어떤 점들을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건 네 분께 다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이 팀장님부터 좀 말씀을 네, 우선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신약 개발을 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가장 바라는 희망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신약 개발 전용 빔라인 구축입니다. 예. 지금 현재 계획은 이제 10개 빔이 기본적으로 구축이 되고 10개. 그다음에 뭐 이제 40개까지 이제 추가가 가능한 부분인데 아마 이제 계획에 맞춰서 차질 없이 순서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신약 개발을 현직에서 이제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는 욕심이지만 예.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은 여러 뜻이 있는 분들의 힘을 좀 모아서 이제 과기부나 이런 분들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별도의 좀 전용 빔라인을 자체적인 펀딩이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좀 구축을 해보고 싶다라는 게 욕심입니다. 실제로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의 방사선 가속기를 가보면 뭐 제약회사 전용 빔라인은 몇 개씩 있고요. 학교 전용 빔라인도 당연히 몇 개씩 있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참 부럽기도 하면서도 이 수준이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좋은 방사능 가속기가 들어온다면
이제 기존에 그동안은 관심이 좀 덜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전용 빔라인 이 구축을 좀 도와주신다면 아마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지금 뭐 이 정말 다국적 제약회사의 그런 파워에 그동안은 이제 눌려서 좀 이렇게 힘을 못 썼다고 예. 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저희도 예.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선두 그룹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비를 이제 얻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관심을 예. 좀 가주셨으면 하는 게 제 꿈인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산업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 여단이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예. 지금 이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 다목적이라는 이름은 사실 지금까지는 사실 포항에서 지금까지 포항 가속기는 사실은 포항 공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포항 공대에서 만들었고 포항 공대 소속이어서 지난 25년간 그 학교 주로 학교 그다음에 연구소에는 지원이 사실은 많이 되었어요. 예. 하지만 거의 산업 지원은 굉장히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문제들을 다 해소하고 무엇보다도 산업 지원을 좀 늘리자, 예. 정말로 강화를 시키자 해가지고 정말 출발을 한 거고 특히 작년에 있었던 일본의 그 소부장 예. 사태 때문에 더 이 가속이 돼가지고 네. 이 가속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목표는 30%는 무조건 산업체 지원에 할당을 한다.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것을 더 발전을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30대 70에서 50대 50 그 예. 이상 가도록 산업체 지원에 굉장히 강화를 하겠다는 것이 일단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 방사능 가속기가 오창에 위치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산업체 연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되고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 업체에서는 방사능 가속기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예, 예. 이 가속기를 어디다가 써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이런 것들이 사실 있었던 건 뭐 시인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고요. 이번에는 과학자들이 앞서 나가서 기업체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 가속기가 어디에 쓰임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설명을 반드시 예.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사실은 뭐 우리 연구소가 지난 30년간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강화를 해서 이제는 중소기업, 그다음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기업들한테 이 가속기가 얼마나 쓰임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알리는 것도 우리가 사실 넘어야 될 굉장히 큰 산입니다. 이거 만약 기업체들이 안 쓰면은 예.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많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시너지 효과도 더 떨어질 또 거고요. 떨어지는 지역으로서도. 거죠. 예. 그렇지만 쓰게 돼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면은 예. 그러면은 그 경제 효과는 아까 뭐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팀장님 오늘 뭐 사이언스 빌리지도 하나 얻어가시고 전용 빔도 지금 하나 얻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 나온 김에 이 단장님 뭐 향후 우리가 해야 될 노력 어떤 것도 있을까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 정부와 그다음에 충청북도라는 지자체에서 약속을 한 것, 그다음에 아낌없이 지원을 하기로 한 것, 그다음에 그 애정, 것들이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예. 브라질이 그 3년 전에 세계 최고 성능의 이 방사능 가속기를 브라질에 지었어요. 아 그래요? 예, 시리우스라는 이름인데 예. 그 시리우스라는 방사능 가속기가 현재는 시리어스하게 됐습니다. 아, 그 이유는 예. 그 브라질의 경제가 나빠지면서 예. 브라질 정치권에서 과학 쪽에 대한 R&D 예산을 60%를 삭감을 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과학이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경제만 살리겠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 방사능 가속기를 지어놓고 그 운영이 중지가 됐습니다. 지금 다시 약간 운영을 하는데 예.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은 사실은 엄청난 예산 낭비가 되고 인력도 사실 네네네. 낭비가 되고 모든 면에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예. 물론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있을 리는 없겠지만 정치권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충북도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예. 애정을 가져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오창 방사능 가속기는 새로운 가속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근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혁신적인 가속기를 새로운 사람들, 젊은 사람들 위주로 우리가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조 박사님 바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알려주시죠. 저희 그 R&D 저희 나라 R&D 구조를 보면 실용화 성과가 이제 부족하다, 낮다, 성과율이 낮다라는 부분이 계속 지적되어 왔고
또 이제 실용화 성과가 부족하다 보니까 연구가 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구조의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사능 가속기가 그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라고 설정된 이유는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방사능 가속기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연구가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과학 플랫폼의 역할을 이제 이 차세대 방사능 가속기가 짊어지게 될 거고, 이 방사능 가속기가 앞으로 건설되는데 이제 약 7년 가량의 예.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간 동안 우리 지역에서 이 방사능 가속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 지역 차원에서는 그 오송과 오창 그리고 충북 혁신도시 이 지역이 국가적으로 바이오 헬스와 예. IT 기반의 첨단 산업 그리고 에너지 산업이 이어지는 국가적 핵심 지대입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국가적 과학 도시의 위상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창 방사능 가속기는 국가적인 과학 거점인 대덕을 중심으로 하는 대전 지역에 아주 근접해서 예.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산업지대인 경기 남부 지역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신산업의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이제 지역적 과제이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서두에 청주국제공항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예. 청주국제공항의 기능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13년도에 충북경제자유구역이 바이오폴리스, 에어로폴리스 이렇게 두 개의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세계적인 비즈니스 기능이 비즈니스 인프라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가속기를 운영하고 있는 대만, 일본,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방사능 가속기 협력 연구를 수행을 하고 또 최근에 그 동남아시아나 베트남 뭐 이런 그 신남방 국가들하고 구체적인 산업 협력을 발굴을 해서 예.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적인 과학 비즈니스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김 과장님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뭐 앞에서도 그 누누이 뭐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쨌든 간에 산업 효과를 어떻게 조기에 극대화할 네. 수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저희가 지금 뭐 도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지금 기획 중인 산단이나 지금 개발 중인 산단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준공 완료해서 산업 수요에 제공할 수 있느냐, 네네.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충청북도로서도 끝까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방사능 가속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들었습니다. 혹시 못다한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 말씀은 조 박사님부터 좀 듣도록 하죠. 이 방사능 가속기의 핵심은 초미세 영역을 연구할 수 있고 그 연구 결과를 산업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그 중요성을 갖는 시설인데 네. 이 방사능 가속기가 오창에 건설되고 운영이 되게 되면 과학자들이 와서 정주하게 되는 공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매년 세계 수준의 과학자들이 이 오창을 찾아서 토론하고 지식을 생산해내고 그 지식이 새로운 가치로 유발이 되어서 새로운 산업으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오창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될 수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신성장 거점들이 이 충북 오창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고 예. 이를 통해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적 선도 지역으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팀장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 재단 포함해서 저희 연구원들은 이미 가까이 있는 충북대학교 약대와 함께
후학을 양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이미 시작을 해왔고요. 예. 그 다음에 저 역시도 이제 아까 이주환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산업, 그 다음에 제약 관련된 분들 끊임없이 설득을 해야 됩니다. 어필하고 이게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습니다. 편하게 쓸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저희 재단의 포지션을 계속 설명하면서 아마도 이 가속기가 구축됐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저희 기관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하루빨리 좋은 이 좋은 기계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야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네네. 좋은 장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단장님. 예. 예, 이 새로운 가속기입니다. 새로운 가속기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능의 가속기가 지어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가속기, 이 방사강 가속기로 정말 세계 최고의 그 결과들을 우리가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과학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 방사능 가속기를 지을 능력은 다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다 있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활용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방사강 가속기의 활용도를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끌어올려서 많은 산업체가 사용을 하고 또한 많은 학교와 연구소들도 사용을 하는, 그래서 이 오창이, 이것은 물론 대한민국 가속기입니다. 하지만 오창이 한국 과학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 과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쨌거나 그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준 성원 덕분에 저희가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주환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그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방사강 가속기, 과학계, 경제계의 황금 알을 낳는 거리가 될 것이다. 또 미래에 100년 먹을 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토론을 통해서 결국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 그 거위, 그 먹을 거리를 우리가 또 손에 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